안녕하세요. 저는 김진경 선생이고요. 자, 중동고 국어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동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준비할지 많이 걱정들을 하실 텐데, 이제 그거 꼼꼼하게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촬영이라서,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는 거라서 제가 마스크 벗고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고는 익히 말을 들어서 아시듯이 국어가 만만치 학교예요. 모든 과목이 다 그렇긴 하지만 아이들이 가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국어거든요. 그래서 중동고만의 그 특이한 이제 그 서술형, 요것 때문에 어머니들이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셔서, 그거는 제가 지도해본 결과 많이 좀 연습을 하고 가야 훨씬 더 시간 내에 푸는 것도 잘 풀고요. 그다음에 준비가 없이 가면 첫 시험에서 거의 서술형을 들어오는 걸 거의 한 반 정도만 손을 대고 나머지는 다 날리는 상황이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중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이제 문법을 가지고 1년을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요. 방학 때 들어가는 커리가 좀 달라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다른 학교들은 뭐 이렇게 공통으로 그냥 갑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얘네는 그렇지 않아서 따로 이제 반을 설정을 하고 얘네만 가지고 이제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중동은 뭐 아이들이 많이 가는 학원들이 있어요. 어머니들 아시는데 많이 이제 찾아가는 선생님이 있고 이러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산발적으로 많이 나눠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소수로도 들어오고 팀으로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성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중동을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어머니들이 이제 아시는지 모르지만 계속 진행을 했었고, 성적이 그다음에 맡은 학교들의 대부분에서 이제 만점자와 그다음에 뭐 이렇게 1등급 그런 아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신은 내신답게 준비하면 된다. 그래서 내신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고 학교에 맞춰진,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아이가 열심히 따라오면 성적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중동의 특성에 맞춰서 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방학에는 이제 딱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 아이가 개념에서 밀리지 않게 그다음에 그걸 다 채워서 방학 때 넣어서 가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 저희는 중동고는 이것저것 많이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신을 바라보고 가지만 3월 모의고사도 중요하긴 한데요. 일단은 아이가 1년 동안 내신 시험을 보면서 이제 많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최대한 2월까지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들어서 갈 작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문법이죠. 그래서 그 중동고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문법인데, 보시면 아이들 이제 1년 동안 문법을 건드려서 가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교과서도 쓰셨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문법만 아주 계속 돌리시는데, 첫 번째 문법은 다른 학교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의문의 변동 파트 해가지고 그 범위는 공통으로 들어가세요. 그런데 이제 여타의 상상고도 마찬가지인데, 걔네가 상상고도 계속 이렇게 문법 위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중동도 그러는데, 문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8주 과정으로 가는데요. 이 8주 과정 동안 중동 아이들은 문법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갈 거예요. 그래서 다른 1학년, 예비고1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8주로 갑니다라고 했을 때 전 범위를 짚는데, 의문부터 당연히 의문의 변동부터 해갖고 이제 중세국어까지 다 짚는 거예요. 네, 그래서 쫙 짚으면서 얘네는 일단은 여기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의문하고 이제 문법 요소 그 파트들, 아이들이 이제 1학기,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기 기말고사까지 이제 문법이 들어가고 2학기는 중세국어기 때문에 좀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면서 좀 중요한 파트를 집어서 가는데, 중동 같은 경우에는 다 중요해요. 1, 2학기 다 문법을 전 범위를 다 보겠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싹 다 집어넣어서 아주 심도 있게 이렇게 내용이 가면서 예시와 함께 숙제까지도 아주 탄탄하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8주 과정인데 정말 탄탄한 개념 정리로 갈 거고요. 아이들이 딱 학기가 시작됐을 때도 나 이거 배웠어 하고 이제 달려들 수 있게 그렇게 할 겁니다. 선별된 문제로 단계적으로 이제 문제풀이는 들어갈 거고요. 얘네 학교 출판사,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출판사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출판사 문제, 그러니까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 동종 출판사 문제랑 같은 것들을 이제 내는데, 요거는 의미가 없어요, 중동은. 그래서 타 출판사, 그러니까 강남
많이 쓰는 5종 교과서가 있어요. 그 5종 교과서의 그 문제들을 싹 다 풀릴 겁니다. 거기에 이제 교육청과 수능 기출까지 들어가는 건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풀리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 기출이 됐던, 이 주변에서 기출이 됐던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봤던 기출, 내신 기출 문제까지 가는데, 중동 아이들은 제가 어디까지 풀리냐면, 2학년에서 엄매를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엄매 선택해서 2학년의 내신에서. 그리고 2학년 교과서 자체에서 엄매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1학년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엄매 자체는 전범위가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2학년 엄매에 들어오는 이 문법 문제까지 싹 다 섭렵을 해서 풀릴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이제 최신 수능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엄매냐 뭐 화작이냐 선택했을 때 들어오는 그 문제를 선별을 해가지고 수능 기출이 아니고 이 올해 봤던 그 엄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봤던 거기에 나오는 수특 기출이라든지 어떤 사설 문제 기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가원에서 봤던 거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싹 다 풀릴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엄매랑 화작으로 나눠진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좀 문제가 아주 세부적으로 유형이 좀 바뀌었어요. 좀 애들이 아 이제 문법이 좀 어려운데요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문법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다 섭렵을 해서 풀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갈 거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갈 거고요. 저희가 이제 요게 개강이 되면 8주면 2달 동안의 이제 과정인데 계속 하면서 이제 과제가 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가냐면 오늘 만약에 뭐 3-1 부분을 배웠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문법 문제가 당연히 나가겠죠. 숙제로 나가는데 요 아파트에 있는 것도 같이 섞어서 숙제로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볼 때도 계속 섞어가지고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앞에 거를 잊어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4주 정도 지나면 아이들이 앞부분의 거를 이제 잊어먹게 되는데 문법은 이렇게 개념이 쫙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어디냐면 문법에서 품사 파트예요. 품사가 저희가 수업을 하게 되면 품사가 한 3강 정도면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 앞에부터 하지 않고. 그런데 품사를 좀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이거를 정확하게 저희의 그 품사를 다 구별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못하면 이 뒤에 나온 게 뭐냐면 문장 성분이거든요. 문장에 대한 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뒷파트를 다 아이가 그냥 찍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 파트가 어디냐면 2학기거든요. 1학기는 이 품사까지라고 이렇게 본다라면 품사 뒤쪽으로 이제 2학기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정말 골치 아픈 애들이 다 들어가요. 뭐 견문장 찾는 거, 그다음에 사동피동, 시제부터 높임까지 해갖고 잡다한 애들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건데 그거의 기본이 품사예요. 품사를 알고 구분을 하고 관형사와 관형어가 뭔지 알아야지만 이거 문장을 알고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중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듣고 아이들 여름방학에 이제 다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름방학에 이렇게 짧게 텀이 있잖아요. 그래도 3주에서 한 4주까지 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저희가 지금 앞에부터 뒤에까지 쫙 훑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름방학에는 2학기에 나오는 것만 다시 짚어줄 거예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엔 다른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얘네 중동반에서는 지금 중동이 만들어지면 쭉 정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도 이게 흐트리지 않고 그 중동반 수업으로 이제 요거는 그대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2학기에 나오는 파트를 여름방학에 다시 한번 짚어서 다진 다음에 2학기 준비가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법인데, 문법이 중동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좀 문법에 좀 이렇게 자부심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좀 어렵게 내시고요. 그 다음에 용어 자체도 이제 그 교과서에서 쓰지 않는 그런 용어들을 쓰세요. 근데 그게 더 정확한 용어긴 한데 교과서에서는 좀 이렇게 달라진 말들로 쓰는데 그대로 이제 쓰시고 그다음에 이 개정 교과서에서 외부에 이제 있는 것들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하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문제로서 이제 계속 아이들한테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다라고 계속 보여주면서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비문학인데요. 어머니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요 파트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문학 독해법인데 교재예요. 수업 교재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을 주고 단락별로 이제 요약을 하게 만들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중동의 서술형 문제로 들어오는 형태잖아요. 1년 내내 들어오는데 뭐 문학작품 하나, 비문학 2개 또는 뭐 4개, 4개, 3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데요. 이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지금 이거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최대한 훈련할 수 있는 만큼 해서 갈 건데요. 지금 문법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산문문학 파트 들어갈 거예요. 산문인데 여기서 현대소설 파트를 주되게 갈 거거든요. 현대소설. 그래서 자 비문학 요 파트는 지금 보시듯이 수업 교재에서 단락별로 요약하는 걸 훈련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훈련에서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보시면 단락별의 핵심 요약 훈련 당연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00자 요약 훈련 할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제가 쓰는 게 비문학이 1800자에서 2000자 정도가 될 거예요. 1800자, 2000자를 단락별로 끊어놓고 요약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1800자에서 2000자를 200자로 요약해보자. 이렇게 갈 거거든요. 자, 요약 훈련을 하다 보면 좋은 게 뭐냐면 단락별로 핵심 내용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단락별 핵심 내용을 찝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쓰면 200자거든요. 그럼 아이가 긴 글을 읽고 나서 아, 이게 핵심이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물론 아이들이 이거 쓰면서 굉장히 괴로워요.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제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쓰는 것도 이렇게 자꾸 써봐야 빠르게 정확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오면서 이제 글씨까지 잡아줘요.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글씨를 꽉꽉 눌러 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 쓰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영어는 힘을 빼고 쓰지만 국어는 한글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꽉꽉 눌러서 힘을 주고 써야 돼요. 그냥 그런 것까지 연습을 시키는 그런 작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찾는 건데요. 이것도 문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문을 주고 그다음에 핵심 문장 한번 써봐. 이게 주제거든요. 그래서 주제는 그냥 찾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찾는 거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비문학을 읽을 때 접속사로 읽는 거예요. 접속사로 읽는 버릇을 하다 보면 그 단락에서 뭐가 중요한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접속사 앞이야 뒤야 밑줄 치기 하고 그걸로 핵심 요약하고 그걸 모아서 1800자를 200자로 요약하고 그 안에서 주제를 잡아내는 거거든요. 이걸 계속 연습을 시킬 거예요. 교재 자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업 교재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제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동고 아이들한테만 주는 과제거든요. 그래서 과제가 주별로 나가고 교재 수업 시간에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소설 독해법이에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될까라고 물어보면 그냥 읽으면 되죠 라고 해요. 근데 소설 같은 경우에 비문학보다 훨씬 더 길어요. 비문학이 최대한 뭐 2000에서 2200자라고 하면은 얘는 훨씬 더 길죠. 그런데 아이들한테 말을 하거든요. 소설은 길지만 기니까 좁게 봐야 된다. 이게 독해법이에요. 시는 넓게 보고 소설은 좁게 보는 거거든요. 자, 좁게 보는데 어떻게 좁게 보나요? 아이들이 물어봐요. 어떻게요? 어떻게 이거를 읽어내는 건데요? 장면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장면으로 끊어 읽는 걸 연습을 시키는데요. 네. 이게 소설 훈련 교재예요. 그래서 소설을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실전에서 하는 건데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지문이고 지문 밑에 중심 인물 상황이 뭐야?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 추리해봐. 어차피 소설은 인물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물을 따라가서 인물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독해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물어보는 것도 여기서 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장면을 주고 어떤 긴 소설의 어떤 딱 한 장면을 끊어서 주고 자, 요 장면의 상황과 여기 들어오는 사람의 심리를 말을 해봐. 하고 거기에 중심 소재에 있으면 중심 소재의 의미를 물어봐요. 시험에서, 학교 내신 시험에서. 그런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 부분에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주제가 뭘까? 이렇게까지 물어봐요. 그 장면만 읽으면 되거든요. 전체 소설의 내용을 몰라도 돼요. 국어는 그 장면만 잘 읽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연습을 시킬 거예요. 소설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찾아내는 것들을 연습을 시킬 건데 그냥 달려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독해법 하나하나를 알려주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 긴 글을 어떻게 끊을 것이냐, 장면을 끊어야 돼요. 장면 끊는 것부터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킬 건데 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독해법이에요. 그 다음에 장면을 끊었으면 인물 중심으로 독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까? 이 장면에서 누가 어떤 인물일까? 이거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는 더
이거는 문학 개념 정리인데요. 문학에 들어오는 개념들이 있어요. 소설에서는 한 80개 정도 되거든요. 이 개념을 알고 독해하는 것과 모르고 독해하는 거는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개념 집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연필로 밑줄 쳐가면서 어떻게 독해를 할 건지가 정확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중동은 지금 세 파트예요. 제가 잡고 있는 거는. 그래서 비문학하고 그 다음에 현대소설하고 그 다음에 문법이에요. 그래서 문법이 가장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과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 교재로 지문을 가지고 수업 중에 저랑 할 거지만 이게 과제로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풀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교재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모의고사 심화 수업이에요. 그래서 정규 수업 정규 수업 외에 이제 선택해서 들어올 수 있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모의고사, 저희 3월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규 수업 내에는 모의고사를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숙제로 내주고 뭐 이렇게 풀어와라 이런 것도 하지 않아요. 왜냐면 3시간 수업에 얘네 내신에서 필요한 개념들만 하는 것도 굉장히 빡빡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까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간을 거의 뭐 4시간 이상 한 번에 오면 그렇게까지 해갖고 해야 되는데 별로 그것도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모의고사는 따로 가는 게 맞다 해갖고 화수목에 깔려 있어요. 화수목. 이건 오전 타임에 들어오는 수업이고요. 방학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 방학 때마다 이제 운영하는 수업인데 이거는 모의고사를 실질적으로 푸는 방법들을 저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분의 이 정해진 시간 내에 45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풀 것이냐.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에 앉아갖고 온전히 풀어내는 걸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월에 딱 들어가갖고 너 뭐 소설 했잖아. 뭐 비문학 배웠잖아. 문법 배웠잖아. 그러니까 다 풀 수 있지. 절대 아니에요. 모의고사는 한 번에 모아놓고 한 번에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속도 조절과 그 다음에 한 번에 앉아서 풀 수 있는 끈기 이런 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 아이한테 이제 시간을 정해서 마킹까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간 다 되면 해설지를 1차로 배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다음에 분석표 쓰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분석표 들어오죠. 그래서 이게 분석표고 여기에서 틀린 것만 긋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부모님들한테 사진을 가지고 이제 다 전송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오늘 어떻게 봤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점수를 보시지 말고요. 틀린 게 뭐가 틀렸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비문학 2개, 문학 2개가 들어왔는데 비문학 파트에서 이제 유형을 보세요. 문제 유형. 보시면 핵심 내용 파악 들어가 있죠. 구체적 사례예요. 똑같이 구체적 사례 들어가 있고 문맥적 의미 세부 정보 파악 요거는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래가 달라도 문제 유형은 2-3가지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유형을 풀리는지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고전소설, 현대소설 파트거든요. 얘네들 지금 보시면 뭐 서술상의 특징, 그죠? 서술상의 특징 그대로 들어가고 문맥적 의미 파악하는 거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 분석표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약점 유형이 발생을 하면 우리 아이는 뭐 의 특징만 나오면 틀린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개인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럼 개인과제는 한 50문제 정도 되는데 서술상의 특징만 모아서 갈 거예요. 그러면 한 지문에 지문 하나 읽었어요. 이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예요. 즉 50개의 지문을 읽게 된다는 거죠. 그 패턴만 풀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모의고사 보러 와서 요 개인 과제까지 저하고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원 제한이 있어요. 많이 못하고 우선적으로 이제 예약을 하신 다음에 들어오는 거고요. 3월 모의고사 대비로 이제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번 들어올 때 기본 한 3시간이고요. 만약에 3시간 내에 끝나지 않으면 4시간이에요. 왜냐면 해설지를 주고 오답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해설지를 뺏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오답을 시켜요. 그래갖고 제가 시간 주고 오게 하고 시간 주고 오게 하고 한 3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보게 되거든요. 저랑 하게 돼요. 1대1로.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처음에 힘들어하는데 여기에서 얻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시간 단축법,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의고사는 1번부터 차례대로 푸는 게 아니구나,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법칙들, 아이한테 맞는 푸는 방식들, 이런 거를 저하고 같이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는 저희 딱 시작을 했을 때 3월 딱 시작을 하면 저는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내신이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가 뒤처지지 않고 지치지 않게 내신을 갈 수 있는 그 개념을 담아줄 거예요. 그게 정규 수업이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심화 수업으로는 3월 모의고사 1등급을 이제 타겟으로 해가지고 가는 수업입니다. 두 가지로 가면 탄탄하게 잘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아마 들어오는 그 인원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많지 않게 그래도 어머니들이 많지 않은데 괜찮은데라고 생각하시는 그 인원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탄탄하게 갈 거고 아이한테 맞춰준 수업으로 가서 최고의 성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신 시작할 때 항상 아이들한테 말을 해요. 우린 100점이야. 1등급이 목표다. 만약에 어떤 학교에 뭐 1등급이 11명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다 가지고 오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1등급 나오는 방법은 있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믿고 맡겨주시면 탄탄하게 끌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